네? 한국인들은 저런 쓰레기를 어디다 쓴다는 거죠? 그냥 쓰레기로 저런 짓을 한다니 참 한국인들은 가난한가 보네요. 네? 그게 정말이에요? 아니, 무슨 저런 쓰레기가 도움이 된다니 나 참 황당하네요. 지금 이것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납득이 안 되네요, 정말. 영국에서 왔다는 여성.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지 지금부터 사연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메리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쭉 영국에서만 살았고, 18살 때부터 모델 일을 시작했고,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모델 일을 하면서 촬영을 하기 위해 여러 나라를 가봤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껏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 한국에 방문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항상 제 가족과 일 그리고 사랑에만 신경을 썼지 그 외적인 것들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 낭비, 돈 낭비라는 생각에 말이죠. 게다가 성격상 남의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있고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 외에는 저의 취미는 오직 넷플릭스를 통해 다큐멘터리나 영화, 드라마를 보는 것이 저에게는 유일한 취미였고 안식처였습니다.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도 종종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어요. 제가 워낙 체력도 안 좋고 하다 보니 괜한 힘을 쓰는 일은 되도록 피하려고 했거든요. 아무튼 제가 한국을 알게 된 건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전쯤이었는데 역시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재밌게 봤다던 오징어 게임, 스위트홈,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드라마를 본 적도 없는데 우연히 마스크걸이라는 드라마가 저의 넷플릭스 알고리즘에 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 번도 이와 같은 스릴러 장르를 찾아본 적이 없는데 스릴러 장르가 제 알고리즘에 노출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겁도 났고 말이죠. 제 계정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은 저와 남자친구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전부거든요. 다들 본인만의 프로필이 있고 또 남의 프로필에 들어가 시청하는 일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 계정이 누군가에게 해킹을 당한 건 아닐까 부모님과 남자친구에게 알리고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해킹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심적인 변화가 찾아왔어요. 평소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스릴러 장르의 드라마가 제 알고리즘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괜히 한번 봐볼까? 하는 이상한 심리가 발동했거든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썸네일이 클릭하고 싶게 생겼더라고요. 결국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드라마를 시작했는데 완전히 푹 빠져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정말로 마스크걸을 보는 동안은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때 아마 이틀 만에 드라마 전 시리즈를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쉬지 않고 몰아본 드라마는 마스크걸이 처음이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작품인가 사람들의 리뷰를 찾아보고 싶어 인터넷에 마스크걸을 검색해봤죠. 그때 처음으로 마스크걸이라는 드라마가 한국 작품인 걸 알게 되었어요. 아무튼 그 후로 제 넷플릭스 계정의 알고리즘에는 한국과 관련한 한국이 만든 드라마와 영화 같은 것들이 자꾸만 제 알고리즘에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스위트홈, 셀러브리티 등등 여러 작품을 동시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참 이상하리만치 저의 심리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드라마를 본 뒤, 영화를 보고 난 후, 음악을 감상한 다음, 누군가에게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깊은 대화를 나눌 때면 언제나 업무적인 일이 대부분이었고 그게 아니면 일을 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갔을 때, 맛있는 커피, 음식점을 찾았을 때, 종종 가족, 남자친구, 친구들에게 일을 공유하는 정도? 딱 그 정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한국 드라마를 본 뒤에는 꼭 누군가에게 제가 마치 드라마 주인공이라도 된 것 마냥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갈등 문제, 어디가 좋다느니, 무슨 음식이 맛있겠다느니 하는 아주 가벼운 대화를 여러 사람과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본 사람들이 혹시 인생을 정리하는 거 아니냐며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하냐면서 우스갯소리를 하더라니까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저도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변화하게 된 건지 너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의 이런 변한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면서 앞으로도 쭉 그랬으면 좋겠다고 한국 드라마가 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준 것 같아 기쁘다면서 자신들이 봤던 한국 드라마를 추천해 주면서 저에게 더 많은 드라마를 보기를 권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과의 인연이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그치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친구들의 적극적인 권유와 저 스스로도 재밌어서 보게 된 한국 드라마에 점점 빠지게 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관심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꼭 한번 여행을 가보고 싶다며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이탈리아보다 미국보다 훨씬 더 커피에 진심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카페가 많았고 특히 참 아름다운 이색 카페가 많았는데 지금과 같은 봄철에 가기 좋은 아기자기한 카페, 엄청나게 큰 대형 카페까지 카페 종류가 가지각색이더군요. 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경리단길, 용리단길, 황리단길, 무슨 리단길이라고 하는 거리가 많다는 것도 정말 신기했고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기던 찰나 저는 본업으로 돌입해야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너무너무 재미있고 한국 드라마를 보는 동안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아무런 스케줄 없이 한 달 동안이나 집구석에서 드라마만 쳐다보고 있는 제 자신이 점점 초라해져만 가던 때였기 때문에 저는 오랜만에 일거리가 들어와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런데 더욱 놀랐던 건 이번에 함께 일을 하자고 작가님께서 보내준 시안을 살펴보니까 어딘가 배경이 낯익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께 작가님, 혹시 이번에 촬영을 하는 장소가 어딘가요? 보아하니 영국은 아닌 것 같은데 이곳이 어디죠? 라고 질문했더니 작가님께서 답하기를 이번에 한국을 배경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자신도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 긴장이 된다고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오늘 아침까지 한국 드라마와 한국 카페 등을 검색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 갖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벗어나 본업으로 돌아가려는데 현실에서마저 한국과 함께라니 저는 너무너무 놀라웠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국으로 가서 촬영을 한다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게다가 촬영이 없을 때는 여행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으니 완전 일석이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놀라웠는지 작가님께 작가님, 정말로 한국에서 촬영을 하는 게 맞아요? 저 지금까지 한 달 가까이 한국 작품만 보고 한국에 관심 진짜 많았거든요. 어쩜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저 진짜 이번 일 최선을 다할게요라고 말했더니 작가님께서도 정말이니? 이번에 나와 네가 함께하는 이번 작품 꼭 성공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우리 이번에 잘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저희는 한국행 티켓을 예매하고 3주 후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두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뭐 대단한 매거진에서 나온 촬영팀이 아니었다 보니 촬영 환경이 상당히 열악했다는 건데요. 영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 촬영을 하러 갔을 때도 종종 촬영지 섭외가 잘 되지 않아 도둑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번 촬영에 특히 그 점이 가장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것이 고작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당연히 촬영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한국에서의 촬영은 너무 순조롭게 착착 진행이 되더군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 보니 저희는 너무 어리둥절했습니다. 때문에 예상보다 개인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원래 일주일을 계획하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촬영하는 시간은 고작 3일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남은 4일은 온전히 개인 시간이 되었죠. 그래서 촬영팀 분들과 한국의 많은 곳을 찾아다녔는데 역시 가장 먼저 한 건 한국의 이색 카페를 찾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온 건 벚꽃이 핀 아름다운 봄날이었는데 잠실에 있는 석촌 호수 인근에 이런 아름다운 벚꽃을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 있다 하여 그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때마침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 벚꽃잎을 맞으며 커피를 마셨는데 정말이지 기분이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왜 이런 나라를 지금껏 모르고 살았는지 너무 억울하기도 했고 말이죠.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흔한 스타벅스이지만 한국의 특색이 가장 잘 살아있는 북한산 스타벅스도 가보고 한강 위에 떠있는 스타벅스도 가보았습니다. 영국에서도 종종 스타벅스를 가보았지만 한국만의 색깔이 묻어있는 스타벅스는 뭔가 다른 분위기였어요. 맛도 분위기도 많이 다르더군요. 하루에 두세 군데씩 카페만 봐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좋다는 느낌이 물씬 들었는데 그보다 더욱 한국이 아름다워 보이는 순간이 있었는데 길을 걷다 정말 우연히 마주치게 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카페를 지날 때였어요. 카페 앞에는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화분에 모래와 삽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꽃을 심으려나 보다 싶어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카페에서 손님이 나오시더니 비닐봉지 하나를 뜯어 거기에 모래를 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 촬영팀 중 분장을 담당해주는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카페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는 바람에 기다리면서 화분을 응시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비닐봉지에 모래를 담아 가시는 거 있죠? 사람들에게 모래를 판매하는 건가 싶어서 다가갔는데 자세히 보니 모래가 아니라 커피 찌꺼기였어요. 사람들은 커피 찌꺼기를 비닐봉지에 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왜 이런 쓰레기를 챙겨가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카페 점원께서는 커피 찌꺼기를 가져와 계속해서 보충해 주더라니까요. 이 상황이 너무 의아해 저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 한 잔을 주문하면서 밖에 있는 커피 찌꺼기의 용도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카페 점원께서는 아, 저거요? 커피 찌꺼기를 봉지에 담아서 신발장이나 냉장고 같은 데 넣어두면 악취를 제거해 주거든요. 그래서 남는 커피 찌꺼기를 저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필요하시면 가져가셔도 되세요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커피 찌꺼기가 쓰임이 있다니 커피를 좋아하는 저였지만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저렇게 쓰임이 있으면 돈을 주고 판매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점원에게 질문했더니 어차피 남는 찌꺼기고 저희는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 찌꺼기가 너무 많아 쓰레기를 처분하는 데만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다 가져가기엔 양이 너무 많고 또 누군가에겐 필요하니까 그냥 나눠드리는 거죠라고 대답하시더군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뿐만 아니었어요. 한국에서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었는데 이것처럼 비닐봉지나 통에 담아 냉장고, 신발장처럼 냄새 제거가 필요한 곳에 담아두는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커피향이 냄새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탈취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는 커피박이라고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재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2018년부터 이런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인천에 있는 한 지역 카페들이 참여해 커피박을 수거하고 지역 자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커피박 활용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이 커피박이라고 하는 재활용 제품이 참 다양한데 섬유질, 단백질, 지방 등이 함유되어 있어 축산 농가의 퇴비나 사료 그리고 점토와 파벽돌을 만들기도 하고 커피박과 플라스틱 원료, 첨가물 등을 배합하여 커피박 플라스틱 원료로 재탄생시켜 여러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쓰레기를 활용할 생각을 했는지 저도 몇 년 전부터는 환경을 생각해서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항상 텀블러를 가져가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조금이지만 환경에 관심이 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개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자체가 이렇게 환경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다니 너무 놀라웠습니다. 게다가 이것만이 다가 아니었는데요. 커피를 가지고 근처 공원을 찾았고 벤치에 앉아 저희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는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하나같이 분리수거를 너무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반 쓰레기, 플라스틱,
캔 심지어 플라스틱 페트병의 경우에는 병에 붙은 라벨지까지 뜯어서 분리수거를 하더라니까요. 그것도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꼬마아이가 말입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요즘 영국에서도 분리수거를 생활화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부 가정집과 기업들이 한국처럼 일반 쓰레기, 플라스틱, 캔, 종이 등을 나눠버리는 분리수거를 실천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검은 비닐봉지 안에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한데 모아버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영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내는 세금의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일반인들이 나서서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영국은 한국처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없습니다. 전용 쓰레기 봉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와 함께 있는 촬영팀 동료들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보고 적잖게 충격받았지 뭐예요. 뿐만 아니라 저희는 늦은 시간에 맥도날드를 찾아 맥스파이시 버거 세트를 주문하고 주문한 음식을 받아 실컷 먹고 있는데 옆자리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자신이 먹은 쓰레기를 담은 트레이를 가지고 쓰레기통으로 가서 직접 분리수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이 새벽에 말입니다. 영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음식값에 이런 쓰레기를 치우는 금액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들 쓰레기는 나몰라라 자리에 두고 가버리는데요. 때문에 새벽에 햄버거를 먹기 위해 맥도날드를 방문해보면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먹고 싶은 욕구가 싹 사라져버릴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햄버거를 먹다 말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본 한국인들의 모습과 영국에서 우리의 생활을 한참을 비교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실컷 이야기했네요. 지금은 영국으로 돌아왔지만 한국은 계속해서 그립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남자친구에게 보여주었더니 다음 주 남자친구와 한국에서 한 달 살기를 하기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남자친구가 이렇게 화끈했던 적이 없는데 한국은 뭔가 사람을 변화하게 만드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럼 한국 여행 다녀와서 다시 한번 후기를 남기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